의사소통의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의사표현 능력과 경청 능력을,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문서 작성 능력과 문서 이해 능력을,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외국어 능력으로 하는 기초 외국어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을 때 사용하는 비언어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CR을 보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당신과 계약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기업에서 신제품 런칭과 사업권 입찰을 함께 진행 중이어서 파티에는 HC가 다니는 회사 말고도 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의 직원들도 보였다. 행사를 주최한 일본 기업의 입찰 담당 직원이 우리나라 몇몇 기업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자주 머리를 극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비언어적 표현이 다소 혼란스러운 감정을 숨기려는 일본인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HC에게 다가가서 일본인 직원을 편안하게 해주고 대화를 리드하도록 했다. 다음 날 사업권 입찰에서 HC의 회사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일본인 직원이 설명하기를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의 내용은 거의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조차 놓치지 않고 이해해준 HC와 그의 회사가 더욱 일본과의 합작에는 어울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시된 사례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도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성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신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신과 계약하겠습니다와 이 사례에서 보듯이 직업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고객을 응대할 때 비록 기초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례에서 나타난 이 HC처럼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은 특정 국가의 외국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국가의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언어적인 이런 의사표현, 이런 것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별 비언어적인 표현을 제가 몇 개 제시를 하였는데요. 러시아인들은 스스로 화가 났을 때 손을 펴서 자신의 이마를 친다고 합니다. 딱 친대요. 그럼 굉장히 화가 났다는 그런 뜻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유혹할 때 우리가 이제 윙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just kidding 하면서 윙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농담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랍권 국가들은 이 노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다음에 눈썹을 치켜 올리는 그런 그 비언어적인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 있으면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놀라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없이 고개를 좌우로 젓는 그런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그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팔, 스리랑카인들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외국인을 고용하는 그 업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사장님이 뭐라고 지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이 이거 고개를 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만 아니라고 하고